안녕하세요. 3월 25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정치하면 왜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최근에는 특히 갈등 구도도 많고요. 경직된 이미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후보자의 일상부터 공약까지 소통하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담 순서는 각 후보자 일정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점, 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못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명호입니다. 네, 퇴근길 톡톡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데 퇴근길 안전 운행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과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각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구의 권명호 후보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정신 없으시죠? 네. 예. 자, 그러면은요, 후보님의 일상이 어떤지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의 일상을 아시는 측근의 인터뷰부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후보님 구의원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갔으니까 30대 초반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변도로 사신 분이어서 제가 늘 존경하고 닮아가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평소에 말씀도 적으시고 독서나 음악 감상이 치밀 정도로 차분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이웃의 경조사에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마 어머님 곁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께서는 군복무 시절 빼고는 지역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동구 토박입니다. 원래 후보님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동호산 청년회의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면서 동구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의반, 타의반 정치에 입문해 늘 동구를 이야기하시나 봅니다. 국회에서도 영원한 동구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월요일에는 서울로, 금요일에는 동구로 오시며 누구보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셨는데 지구 4바퀴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개인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시고 1년 내내 동구와 주민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많으니까 자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라면을 혼자 끓이는 모습도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데 식사 제때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가족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후보께 딸이 하나 있고 독일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또 따님과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시는데 가끔은 사모님께서 부녀 사이를 질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희망이라는 이름의 또 유기견을 또 기르고 계십니다. 국회 전반기에 반려견을 기르는 당 의원님들과 동아리 모임을 갖고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희망이가 후보자의 큰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후보님은 뭐 사람을 믿고 맡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내시기도 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시는 편입니다. 주민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바쁘게 뛰고 계십니다. 본인의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고향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니 개인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는요. 맹일훈 선거사무국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청취자께서 이거 그냥 읽으신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동구 지역에 지금 3분의 후보가 있으십니다. 그 후보님들의 인터뷰 시간이 모두 다 공정하게 똑같은 시간으로 배분이 돼야 하기에 저희가 약간의 편집이 있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권명호 후보님. 저희가 말씀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지금 선거사무국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입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대부터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30대에 청년단체인 이제 동울산 청년회의소에 입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리더십도 키우고 아, 그 이후에 이제 40대 초반에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거치고 아, 40대 중반쯤 되어서 주위에 권유도 있고 네. 또 제가 태어난 곳 동구에 살고 있으니 동구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합쳐져서 구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의원, 구청장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국회의원까지 오게 된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부터 나는 정치를 해보겠다 이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 뭐 예. 리더십이 있었다든지 뭐 남 앞에 나서서 그렇게 대장으로서 노릇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 사랑이 이어져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일과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이제 지역에 주로 있는데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민들께 출근 인사를 또 시작으로 해서 네. 동구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분들 찾아뵙고 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희망찬 동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분들의 말씀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하루의 시작이 언제이고 주무시는 시간은 언제이실까요? 보통 한 5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아침 5시요? 네. 예. 일어나고 한 11시쯤 요즘 빨리 자는 편이라서 한 11시쯤 되면은 오.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월요일에는 서울로 가셨고 현역 의원을 한창 활동하셨을 때는 금요일에는 울산으로 오는 그러니까 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생활에. 주로 뭐 체력 관리는 특별히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해서 예. 그냥 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면 좀 걷는 쪽으로 아.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어요. 네. 자취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취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혼자 이제 숙소를 얻어놓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취죠. 의정 활동도 서울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면을 자주 드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가끔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예. 해서 라면 한 개로는 저녁으로 때우기는 좀 그래서 뭐 김밥도 좀 곁들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또 햇반을 데워서 네, 작은 햇반을 요리는 직접 데워서 안 하시나 봐요. 요리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집에서 네. 밑반찬 좀 가져가고 해서 이제 직접 차려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차려 먹을 때는 괜찮은데 뒤에 그릇 몇 개 안 되는 설거지가 좀 많이 맞아요.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힘들게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또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니까 느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청취자들도 실시간 댓글창에 동구의 어느 삼겹살 집에서 여러 번 뵀다 이런 소감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야말로 가시는 곳마다 지역민을 만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또 서울과 울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정말 쉴 틈이 있을까? 네.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란 것은 일단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이제 삼겹살 집이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 사장님의 그런 넉넉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좋은 손맛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곤 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 시간 안에서 짬이 나면은 가장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네, 그렇죠. 이제 짬이 나고 싶으면은 이제 짬이 나면 네. 이제 TV 시청도 하고 또 제가 또 의정 활동이나 지역 현안에 관해서 관련된 이제 책을 좀 읽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음악도 듣고 그렇게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예. 조금 쉬기도 하는 편입니다. 음악은 어떤 걸 들으시나요? 어떤 장르요?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지나간 올드 팝송 같은 거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이 선곡이 됐군요. 네. 여러분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후보님도 SNS 주로 사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SNS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요즘에 자주 떠오르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저는 SNS는 이제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했는 것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데 주민들의 그러한 다양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또 기쁜 일들은 저에게는 소소한 이제 행복이고 또 조금 슬픈 일에서는 같이 이제 아파하고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귀여운 이제 반려견을 기르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그 관련된 영상들이나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있으면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그렇죠. 또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관한 현안들을 제일 관심 있게 이제 들여다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죠. 네. 네. 그 국회에 반려동물 동아리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그 펫 플러스 패밀리라고 그걸 이제 패밀리. 예, 그거를 이제 붙여서 네. 패밀리라고 이름을 패밀리. 예, 패밀리라고 그 박진 전 장관께서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모이시면 뭘 하시나요? 그 동아리에서는? 자기가 키우는 이제 반려견 자랑하고 네. 자랑하고 또 반려견을 키우게 된 뭐 동기 또 계기 또 그 이제 그와 관련된 사연들. 국회의원들끼리 하나의 SNS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네요. 예, 서로 그렇죠. 스토리를 공유하고 네. 우리 아가 이봐라 예쁘다 이렇게 예, 자랑도 그렇죠. 하시고 그런 거군요.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와. 예. 재밌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 정답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퀴즈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공약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눌 텐데 그때 여러분의 질문들 함께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의리를 참 많이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나 권명호는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떠실까요? 예, 저는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상 뭐 사근사근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던하게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제 아내와 만난 게 지금 한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 제대 후에 복학하고 난 때 만나서 연애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사람하고의 인연은 계속적으로 또 이어져야 되고 또 그 의리란 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네.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따뜻한 편이고 그래도 좀 소탈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예. 소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분은 이제 후보자에게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들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로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네, 지난 4년 전에 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을 위해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동구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약 지구 4바퀴 거리를 오가며 오직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와 또 법안 통과율 울산 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했고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비롯해서 또 2년 연속 2022년과 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어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도 하고 지역구 관리라는 세 박자를 잘 했다고 이런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울산지역 후보자 중에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줄기차게 이야기하신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즉 동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권명호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이번 선거에서 영남의 격전지로 분류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약을 여러 가지 세우셨을 텐데 그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만 가지는 강점은 이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연포산 터널 완전 무료와 동구 지역 버스 노선 개편안 재검토 관철, 그리고 또 동부해관, 서부해관 정상화를 위한 시비와 국비 확보 등 국지간 현안들을 뚝심 있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구의원, 시의원, 동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동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많은 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풀뿌리 이 정치를 실천해 왔었지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저를 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것도 일을 믿고 맡기면 똑소리 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공약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일하고 싶다고 아무나 일할 수는 없습니다. 동구를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제대로 일해온 제가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걸 강점으로 꼽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나는 지금 동구에서 이 공약 세 가지를 주요하게 꼽겠다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딱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동구는 조선 산업의 메카입니다. 네. 그 조선업이 침체가 되니까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됐습니다. 거의 한 3만에 가까운 인구가 유출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조선 산업의 발전과 또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근로자 처우 개선, 또 주민의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동구는 조선산업과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밖에 각종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또 교통의 편의성 확충, 또 저출산 대책 마련, 또 교육인프라 확충, 청년들에게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들도 하나하나 챙겨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 또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약을 수립하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역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신 모든 후보님들이 다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권명호 후보님께서도 마찬가지시네요. 그러나 동구에서는 특히 조선업에 더 많이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거는 뭐라고 보세요? 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네, 이제 조선업의 지금 현재보다는 또 미래에 대한 먹거리 확보와 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가 동구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네,
우리 동구는 조선업이 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의 침체가 동구의 침체 그리고 인구의 소멸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조선업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제 조선업 수주도 많이 받아서 3, 4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그러한 이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못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내 협력사 대표와 또 근로자를 국정감사장으로 모셔서 협력사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고 네. 지난해에는 HD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 중에서 보수에 속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수에 속하는 정치인께서 원하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논하시니까 조금 저 입장에서는 신선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측에서 우리 보수를 공격할 때 친기업이다, 뭐 재벌에게 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업이 있고 또 조선업이 살아야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 투 트랙으로 회사가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사를 이루고 또 실적을 내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곧 우리 지역 주민이다. 이런 뜻이신 주민이고, 거군요. 저는 우리 이웃이고 예. 또 우리 가족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 화이팅 해주십시오, 힘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질문들 또 의견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역의 고민거리입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산업 집중, 일자리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동구는 이제 지역 특성상 조선업이 이제 잘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만 이루어지면 우리 동구는 그런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우리 동구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한 2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죠? 지금은 이제 15만 한 2, 3천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늘어나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그런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일자리를 메꾸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조선업에 매력이 있다. 여기에 종사하게 되면은 내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 이럴 정도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또 이제 이중구조 말 그대로 직영과 하청 근로자들의 그러한 격차를 줄이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 동구의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기술로서 직장도 구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또 우리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의 복지가 양질의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네. 그와 함께 지금 저출산 대책도 공약에 나와 있네요. 몇 가지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당에서와 같이 이제 공유된 이제 저출산 대책인데 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행복한 동구 또 우리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공약에 넣었는데 이를 위해서 아빠 휴가 1개월 육아 의무화 및 확대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에서 210만으로 또 인상을 하고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또 인상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또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와 또 아프나이 돌봄센터 확대 등 어린이 의료 시스템 강화 또 예비 부부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디딤돌은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모두 함께 공통적으로 나온 저출산 대책인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촌 환경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촌 어민들 이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동구에 이제 고 정조영 회장께서 동구 현대중공업을 세우기 전에는 방어진항이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 항이 유지가 되고 또 지금 현대중공업 그 자리에도 작은 포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또 고깃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직도 방어진항과 설도항 또 일산항, 주전항 등의 어업을 영위하는 그런 이제 배와 또 어민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업이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는 물고기만 잡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또 이제는 잡은 물고기를 가공하고 또 포장하는 등 네.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시설이나 또 포장 시설 또 고객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 시장이나 화로회 센터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또 와서 볼거리가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러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신선한 생선을 깨끗하게 또 포장하고 또 공동 작업 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도 또 요즘은 이제 또 배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운송 시스템 확보에도 힘을 써서 조선업의 도시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우리 동구가 이제 명품으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업도 활성화하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또 조선업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통 어업 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활성화도 시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즘에 어민들 저희가 퇴근길 톡톡 각 코너에서도 어민들을 만나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즘 바닷길이 너무 험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해서도 혹시 공약이 있으실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우리 이제 기후 위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동구만의 그런 이제 문제고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인데 이제 탄소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인 이제 아젠다로 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제 실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의 공약보다는 우리 정부나 우리 당의 이제 공통된 공약으로서 네. 같이 또 여당뿐만 아니라 예. 야당하고 같이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문자로 6360번님께서 후보님 육아휴직 급여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사대보험 가입 직장만 가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계약직 자영업은 아직은 아무런 혜택이 안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실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예, 지금 이제 모 기업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그렇게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죠.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은 기업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다른 쪽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도 건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관련된 법안 또 어제는 제가 이제 제하고 아는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하는데 아이를 놓는 여성에게 연금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지급하는 그런 법안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만큼 요즘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군요. 심각하니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예. 또 아이 키우는데 국가가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그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당사자에게는 네. 어떤 형태이든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지역 합니다. 사무뿐만 예.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예. 큰 정책을 위해서도 애써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예. 다 깨트리고 아주 파격적으로 저출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년간 한 280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한 돈을 직접 혜택을 드린다든지 또 저출산에 활용한다면은 아주 또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퇴근길 톡톡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각 지역구별 후보자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공약들, 내용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여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딱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드린 질문들 이외에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민들께 또 울산 시민들께 이 말씀만큼은 나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것들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동구 주민 여러분 또 MBC 애청자 여러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울산 동구 후보 권명호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일꾼으로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동구는 역시 권명호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 중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법안 발의와 또 통과율 기록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구를 위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일을 맡겨주시면은 초선 때보다 더 많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을 살리고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 주민이 행복하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우리 주민 모두가 웃음 짓는 행복 동구를 권명호가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마지막까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찾아뵙고 소중한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퇴근길 톡톡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구별 후보들 모시고 대담 나누는 자리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표는 저희가 각종 울산 MBC 계정, SNS,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고 각 후보자들께 궁금한 점들,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 중에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후보 오늘 퇴근길 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권명호 후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